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제넥신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무상 증자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입니다. 유무상 증자의 결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한꺼번에 결정했다라는 공시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579만 주입니다.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514만 주인데 57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은 기존의 주주에게 청약의 우선권을 먼저 제공하고 여기서 청약되지 않은 다른 물량을 일반 대중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 예정가는 17,250원입니다. 확정 예정일 2022년 11월 30일인데 증권신고세 수리 과정에서 이 예정일은 또 바뀔 수 있다. 즉, 이 예정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는 아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예정일 역시도 예정일인데 12월 5일과 12월 6일 양일간 걸쳐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일반 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외에 뭐 주주 청약 배율은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공시도 좀 보도록 하죠. 무상증자의 결정입니다. 회사 증자 이후에 3,094만 주의 발행 주식 총수 대비 928만 주의 신주를 또다시 무상증자 형태로 발행하겠다. 한 주당 0.3주를 좀 교부하는 방식인데요. 12월 15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다. 절대 아니죠. 12월 15일에 이 영업일까지 신주를 보유한다면 무상신주 0.3주, 한 주당 0.3주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했고요. 12월 15일을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 소유 주식 한 주당 0.3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즉,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을 하고 주식을 주금을 좀 납입하게 되면 주식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즉 주주 명부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한 주당 0.3주의 주식을 발행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악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좀 인식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많은 부분들의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왜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 왜 악재입니까? 일반 공모는 왜 악재로 인식되고 왜 1년 이후에 형성되는 제3자 배정 방식은 왜 호재입니까? 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주가 먼저 발행이 되면서 신주가 먼저 유통이 돼요. 즉 돈은 들어오는 것은 똑같지만 신주가 먼저 유통되니까 주가가치 희석이 단계에 이루어진다. 제3자 배정 1년 이후에 보호예수 절차를 걸쳐서 충분하게 이 사업자금 하에서 이 생성된 모멘텀의 어떤 가치가 좀 더 달라지는 시점에 주식이 상장된다면, 주식이 즉 유통된다면 오히려 일반 공모 단기의 시장에 주식이 유통되는 것보다는 이런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자, 이런 요인 때문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악재로 소위 인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넥신의 경우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한꺼번에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 공모 유상증자 추진에 따른 주주 반발에 대해서 무상증자라는 당근책으로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회사 최근 어떤 모멘텀 관점에서 좀 보더라도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제넥신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비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금 회사의 대표적인 이 파이프라인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구분됩니다. 첫 번째, 기존 성장 호르몬 제제 대비 고효능, 그 다음에 고지속성이 강점이라고 좀 밝히고 있는 GXH9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지속형 빈혈치료제 GX2포는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신약입니다.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GX188인데요.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의 임상 2상에서 최근에 위의적인 어떤 결론에 좀 도출한 바 있었다. 최근에 어떤 이 성과에서 좀 밝혔는데 유효성 평가군 환자 60명에 대해서 분석이 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종양이 사라진 완전 관해, 즉 종양이 완전하게 없어진 비율이 10%, 6명에 대해서 10% 정도 종양이 완전하게 사라진 이 유효성을 좀 입증했고요. 부분 관해 비율은 21.7%, 부분적인 종양의 감소세가 좀 있었다. 약물 반응의 지속시간 중앙값은 12.3개월, 그리고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17개월이다라고 좀 밝히면서 신약의 효과에 대한 부분적 유의성은 입증한 셈이다라고 좀 밝히면서 기대감을 좀 수반한 바 있었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종양 학회에서 부인암 세션에서 이 관련된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긍정적인 결론 도출에 대한 이 종양학회에서의 어떤 이 찬사가 이어진다면 조건부 시판 허가의 가능성이 좀 커진다는 관점에서 제넥신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좀 큽니다. 최근에 반기 보고서 내용 좀 보도록 하죠.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을 보면 공시일 현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주요 개발 제품들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 도표기 때문에 지금 임상 2상과 3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요 제품 부분, 그리고 회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의 비율인데, 기술 이전 관련된 매출, 그리고 로열티 매출, 연구 용역 서비스 매출 부분인데, 이 주요 파이프라인의 일부분이 기술 이전 형태로 해서 지금 해외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 용역 서비스업도 지금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의약품의 어떤 시판 허가를 가져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넥신 저는 이 자궁경부암이죠.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에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의 조건부 시판 허가가 최대 모멘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제넥신 과거에 코로나19 이 테마군에 좀 편입이 되면서 주가 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의 어떤 조정을 좀 받게 됐는데, 최근에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이 치료제 또는 이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했지만, 지금 엔더믹으로 좀 전환됐던 관점에서는 모든 임상들이 대부분 철회되었거나 이 임상 규모가 대부분 좀 축소되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사라진 모멘텀인데 아직까지 이 순환 테마로서 코로나19 테마로 좀 부각되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넥신은 이런 관점에서 임상 중단 이후에 본연의 파이프라인에 좀 더 집중하는 어떤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1,0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단기 주가 가치 희석 요인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은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 관점에서는 기대감도 부분적 수반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오늘 14.4% 지금 21,100원대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이 종목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오늘 시초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굳건하게 주가 흐름 좀 유지해줬지만, 지금 이 하락폭, 낙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과거 2020년 8월, 이 시점이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죠.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 좀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사실상 상승 기조보다 오히려 더 추세 하단에서 하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들이 사실상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형국은 맞지만, 자궁경부암 치료제 GX1882의 임상 모멘텀이 유효하다. 그리고 다음 달 9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릴 이 종양학회에서의 어떤 이 결론 도출 발표가 유의적인 결론치에 도출되거나 유의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단기적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 좀 아니에요. 저는 사실상 관심 종목은 맞는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라는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후에 사실상 이 물량, 신주 물량이 충분히 소화된 시점에 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보유자 관점에서는
최근 추세 구간이었던 25,000원대가 좀 이탈됐기 때문에 여기서 현 구간 추가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청약의 어떤 기회를 좀 제공받아서 이를 통해서 임상 모멘텀이 좀 주요하는 순간 또는 추세 전환의 시점에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두 번째 종목입니다. DB하이텍입니다. 오늘 DB하이텍 준비를 좀 했는데 먼저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1954년 4월 설립돼서 1975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요, 반도체 웨이퍼, 수탁 생산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IC 그리고 자사 제품의 설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좀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이 회사는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브랜드 사업, 반도체 팹리스죠. 설계 사업 두 가지 사업 부분을 좀 양분화되고 있는데 먼저 디스플레이 사업 구동 IC 사업은요, TV, IT 모듈용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UHD TV 그리고 OLED 관련된 제품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역량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 실적입니다.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2,146억 원, 영업이익 3,991억 원, 당기순이익 3,168억 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7%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66.7%, 당기순이익 90.8%가 좀 증가했는데 반도체 시장 수요 증가와 매출 그리고 손익이 증가했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이상 기업 계열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공시 좀 이어서 볼 텐데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최종 답변인데 부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DB하이텍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2022년 7월 12일 최초의 조회 공시 요구가 좀 있었어요. 당시 내용이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에 대한 분사 보도가 사실입니까? 라고 좀 회사 물어봤는데 2022년 7월 12일 최초 답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설계 사업의 분사를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이 물적 분할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급락한 이 케이스가 좀 있었죠. 8월 11일에도 역시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기조유지 발언을 좀 해주면서 이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준 바 있었는데 저희가 DB하이텍 경우에 제가 한 2번 정도 종목 분석을 좀 했어요. 관련해서 물적 분할을 현재 단행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하다. 왜냐하면 회사가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너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할을 만약에 결정한다면 상대적인 어떤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저히 작은 지분율이 사실 관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적 분할의 가능성은 극히 좀 적을 것이다. 만약에 고려한다면 인적 분할 형태의 가능성 부분도 고려할 수는 있겠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최종 답변을 하게 된 것이죠.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DB하이텍 반도체 설계사 부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입니다. 회사는 사업부 분야별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설계사업 분사 검토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즉 설계사업, 팹리스 사업 부분의 이 분할은 하지 않는다라고 최종 부인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에 따라서 8월 29일 공시 좀 이어서 볼게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화가 난 주주들이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에 대한 불만으로 이기 홍씨 외 9명이 주주명부를 우리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소송을 좀 제기했어요. 자, 그래서 회사가 좀 화들짝 놀랬을까요? 자,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물적 분할을 좀 취소를 좀 했는데 자, 저는 지난번에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물적 분할의 비율을 최근에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분할에 관련된 소액주주의 권익보고 이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기습적으로 물적 분할을 좀 단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어제 우리가 좀 분석했던 하나솔루션 시간에서도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형태의 사업 부분을 검토했지만
공개 매수라는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의 어떤 회사의 결정.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선행될 것이기 때문에 DB 하이텍의 경우처럼 단순 물적 분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어떤 부담감을 좀 가중시킬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적 분할에 관련된 검토를 모두 회사가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좀 된 셈이다 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소송 등의 제기 신청에 따른 경영권 문제의 소송도 사실상 그 명분을 좀 잃었다. 다만 DBIT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6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좀 갱신해온 만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기보고서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을 보면 회사는 웨이퍼칩, 전체 웨이퍼칩 관련된 매출 8,307억 원 규모의 어떤 반기 매출을 좀 기록한 바 있었고요. 최근 매출액 기준을 보면 전체 수출 비중이 6,967억 원, 그리고 내수 1,340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최근 강달러 기조가 조금 지속될수록 이 회사 외화 환산 이익이 좀 커질 수 있다. 즉 단기 순이익의 어떤 관점에선 증가 요인은 크다. 그렇다면 저는 기말의 DB하이텍이 이러한 우려감들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를 해서 배당 성향이나 배당의 확대가 좀 이루어진다면 점진적으로 소액주주와의 어떤 소통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6분기 연속 회사는 뭐 아주 장사 잘하고 있어요. 지금 주력인 8인치 웨이퍼의 어떤 성장세가 3분기 내지 4, 4분기까지 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디램 가격의 어떤 급락 요인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좀 큰 것은 좀 사실이지만 지금 이 회사 파운드리와 설계 사업 부분인데 지금 8인치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는 지속된다. 자, 이 관점에서는 DB하이텍의 3분기 실적, 즉 7분기 연속의 사상 최대 실적도 사실 저는 뭐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 현국을 좀 보면, 자, 내용을 좀 보죠. 지금 자, DB하이텍인데 제가 아까 설정을 좀 했는데 갑자기 좀 안 보이네요. 제가 DB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자 보면요. 네, 오늘 5.27포인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물적 분할에 대한 전격 철회, 분할 검토를 철회했다고 하니까 빠진 만큼 또 갭을 또 메꿔주는 것인가. 자, 이 구간이었거든요. 49,000원대, 거의 뭐 5만원 구간에 있었던 이 종목이 자,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된 배경은 물적 분할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거죠.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다. DB하이텍의 6분기 연속 회사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 이런 배경, 2023년도 상반기까지 실적 기조의 효과들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낙폭의 과대 현상이다. 오히려 이런 낙폭 과대 시사점에는 모아가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최근에 오히려 좀 지수의 하단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갔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 따른 영향이 컸죠. 9월 26일 37,750원 기록하면서 역시 DB하이텍도 신저가 좀 갱신을 했지만 실적의 회복세에 시장 상황이 좀 더 보편화되면서 회복해 준다면 DB하이텍의 가치 반영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돌입을 했어요. 전 이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아주 좋았던 구간이었습니다. 36,500원, 36,500원에서 4만원 구간, 36,500원에서 4만원 구간은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DB하이텍 4, 4분기 실적 기조까지 꼭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들 여기까지입니다. 제넥신, DB하이텍 오늘 두 종목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공시에 대한 어떤 숨은 의미보다 회사의 각각의 정기보고서에 숨겨진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